예, 23.4절의 분석 모형 전기장 내의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23.8을 보게 되면 양전하 Q가 있습니다. 이제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원천 전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일단 그냥 전하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시험 전하가 있어요. 는 이제 Q0로 Q0라는 전하량을 가진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점에 P는 이제 점을 뜻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같은 양전하잖아요. 그러면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원천 전하는 왼쪽으로 밀려나고 오른쪽 시험 전하는 오른쪽으로 밀려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전하는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쪽 전하도 뭐 일단 고정돼 있다 생각을 하자고요. 어쨌든 힘을 받긴 하죠. 전기력을 받을 거예요. 그때 이 받는 전기력을 F2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전기력을 F2인데 F2가 Q0에 가해지고 있죠. Q0인 전하가 받는 힘이 F2가 됩니다. F2는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F2라고 두어도 되겠네요. 이랬을 때 이 Q0분의 F2를 Q0가 있는 점 P에서의 전기장이라고 정의합니다. Q0가 힘 F2를 받고 있죠. Q0분의 F2 이 값을 전기장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1쿨롱당 작용할 수 있는 전기력이죠. 1쿨롱에 작용할 수 있는 전기력. Q0를 1쿨롱이라고 두었을 때 E와 F2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기장 벡터 E는 그 점에 놓인 양의 시험 전하 Q0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시험 전하로 나눈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E는 F2 나누기 Q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그림에서도 여기 이제 전기장에 이게 이제 전기장 벡터 2가 되잖아요. 이 전기장 벡터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의의 전하량 Q를 전기장 내에 놓으면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전기장 공간이죠. 전기장이 있는 공간 또는 어떤 공간에 이런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에 전기장이 2인 균이라는 공간이라고 합시다. 이런 공간에 어떤 전하 Q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을 이렇게 받게 된다. 다시 그림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Q0가 있는 곳의 전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Q0를 P점의 전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Q0를 여기 가져다 놓은 거라고요. Q0를. 그러면 Q0가 받는 힘이 있겠죠. 얘가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F라는 힘을 받는다. F. 그러면 그 점의 전기장은 우리가 Q0분의 F라고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바꿔 쓰면 F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F는 Q0 2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전기장이 2예요. 이 지점에 전기장이 2예요. 방향도 알고 있다면 이런 방향이라면 이 위치에 어떤 전화 Q를 여기 가져다 놨어요. 양전화 Q를. 그럼 이 Q가 받는 힘 F는 얼마가 되겠어요? QE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진짜 이해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F는 QE. 그래서 이 식으로 외워도 되고 이 식으로 외워도 되고 그렇다. 이건 너무
단순한 식이니까, 중요한 식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F는 mg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중력과 속도가 g인 공간에 질량 m을 가져다 놓으면 중력을 받을 거죠. Fg는 mg, 이런 중력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기장이 전기장의 세기가 2인 공간에 어떤 전하량 Q를 가져다 놓으면 그 전하는 Q라는 힘을 받는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그림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는 양전하 Q가 있고 여기도 양전하 Q0가 있다고 합시다. 또는 시험전하 P점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F2를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둘 다 점전하라면 F2를 계산하면 F2가 거리가 R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R제곱분의 거리가 R이니까 R제곱분의 Q0 쿨롱 상수 K 이렇게 곱해주면 F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량이 Q0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의 전기장 P2는 Q0분의 F2잖아요.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Q0하고 Q0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R제곱분의 K, Q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점전하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요런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R제곱분의 KQ가 나옵니다. Q로부터 거리 R인 점의 전기장 세기죠. 이렇게.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전기장이 강하다는 얘기네요. 세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전하량에는 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위에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예제 23.3번에 보게 되면 전하량 Q1과 Q2가 X축상에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A와 B에 있다. 점 P에서의 R자 전기장 성분을 구하라. 이제 Y축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Q1은 거리 A인 지점에 있고 Q2는 거리 B인 지점에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랬을 때 이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는 음전하입니다. 그랬을 때 Y 높이가 Y인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Q1이 만드는 전기장이 있겠죠. 여기에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제 시험 전화를 가져다 놓으면 돼요. 시험 전화를 여기 가져다 놓으면 Q0라는 시험 전화가 있다면 얘가 이제 힘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양전압기는 서로 밀어낼 테니까 이런 방향으로 여기 이제 F1이라는 힘을 받을 테고 요방 Q2로는 끌려가겠죠. 이렇게 끌려갈 테니까 F2라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힘을 더하면 F1 더하기 F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시험 전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쳤을 때 시험 전하로 나눠주면 그게 그 지점의 전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도 되고 아예 이렇게도 되겠죠. Q0분의 F1 그러면 이걸 E1이라고 하고 Q0분의 F2 이걸 E2라고 해서 E1 더하기 E2를 2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 그림은 Q1에 의한 전기장을 E1 방향은 Q1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렇게 그죠? 요 선을 그어서 멀어지는 방향. 자, Q2에 의한 전기장은 Q2를 향하는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E2 이렇게 되는 겁니다. E1과 E2의 벡터 합을 2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벡터합을 구하려면 x축 성분, y축 성분을 각각 따로따로 구해야죠. x축, y축.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여기 이제 교재에 주어져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원을 먼저 구해요. 이원의 크기만 구한 거죠. 일단 전기장의 크기를 구합니다. Q1으로부터 거리 R1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 이원. R1은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R1의 제곱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R1이잖아요. 여기 A고 여기 Y잖아요. Y.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나와주는 겁니다. E2도 마찬가지겠죠. E2의 크기를 먼저 구해요. Q2로부터 R2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 R제곱분의 KQ. 그렇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요. R제곱분의 KQ. K 곱하기 R제곱분의 Q. 이게 바로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이다. 네. 자, 외웠겠죠, 이제. 자, 그런데 각각의 X 성분,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Y 성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파이와 세타는 뭐냐면, 파이와 세타는, 아이고. 여기서 보면, 요 2를, 여기 수평 방향이죠. 수평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의 각, 여기 파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E2의 각, 이게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X 성분, Y 성분 이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면 이거 전체가 이제 2의 X가 되는 거고 이게 2의 Y 성분이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2가 되는 것처럼 결과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교재에 이제 구해진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X 성분, Y 성분에서 더해졌죠. Q1, Q2가 같고 A와 B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같은 거죠. 이거하고 이게 같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A하고 B하고 A하고 B니까 이것도 이것도 A로 이렇게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분모가 다 같아지겠네요, 그렇죠? 분모가 다 같아집니다. 끄집어낼 수 있죠. 괄호로 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걸로 다 묶어주는 거죠. A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Q 다 똑같아지게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 구하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A가 나오는 거고 요거 이제 Y가 나온 거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세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 R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요걸 세타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세타로 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으로부터 이쪽 Q2를 향하는 이쪽을 향하는 방향을 세타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이게 역시 세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A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R분의 A. 이렇게 다 바꿔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정리하면 주어져 있는 Y와 A와 Q로만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P가 원점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 Y가 A보다 매우 크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보면 이게 A고 이게 Y가 되잖아요. 요 Y가 A보다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뾰족해지겠죠. 네,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두 개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먼 곳, 아주 먼 곳, 수직 2등분하는 아주 먼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면 요거 이제 근사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여기 a 제곱분의 2분의 3승이잖아요. 그죠? 루트의 세제곱이에요. y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 제곱에 비교하여 a 제곱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 제곱은 y 제곱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의 2분의 3승이니까 그냥 y의 3승으로 간단하게 써준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전하로부터 y만큼 떨어진 요 점에서의 이 전기장을 구한 건데 거리의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죠.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에 각각의 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뭐 마이너스 q 이렇게 그죠? AQ, A는 A가 또 작다고 A를 0으로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죠? Y에 비해서는 작지만 예. 그래서 A까지는 살려줘야겠죠. EAQ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의 거리의 세제곱분의 1로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연속적인 전화 분포에 의한 전기장. 전화가 이제 띄엄띄엄 하나씩 점 전화로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전화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어떤 입체를 띄고 있는 물체죠. 이제 여기에 뭐 양전하다. 이것들이 양전하다. 예, 거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위치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 예. 그럼 이거를 미소 조각으로 다 나눠줍니다. 미소 점으로. 각각의 점이 만드는 전기장 E1, E2, E3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점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작은 부피가 만드는 작은 점이 만드는 것들의 합은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수학을 좀 잘해야 여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식에 가보면 DQ, 그죠? DQ는 이제 미소 전화, 그죠? 미소 전화, 전화 요소, 미소 전화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죠. R 제곱분의 KQ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소 전화가 아니라 전체 전화 그러면 적분해 주자 이런 얘기죠. 적분.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잘하고 있으니까 이해하리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피 전화 그랬을 때 부피 전화 밀도 어떤 요 부피가 V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Q예요. 그러면 부피 전하 밀도는 어떻게 돼요? 부피당 전하량이라는 얘기죠. 이건 로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스 문자의 로. 표면 전하 밀도 똑같아요. 어떤 넓이의 면이 있는데 매우 얇으니까 그냥 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전하가 Q고 넓이가 A예요. 그러면 넓이당 전하량 A분의 Q 시그마로 많이 표시해요. 선전화 밀도 나왔습니다. 선전화 밀도는 선이 있어요. 선의 길이가 L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Q다. 그러면 길이당 전하량은 L분의 Q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스 문자 람다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DQ 매우 작은 dv 안에 들어있는 DQ는 Q는 로 V, 그죠? DQ는 로 dv. DQ는 이제 면전하겠죠. 면전하 시그마
dA 선전하량 람다 dl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식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dl 안에는 dq만큼 들어있어요. dl 안에 아주 짧은 길이 dl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dq예요. dq. 여기 짧은 길이의 전하 밀도나 전체 길이의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면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q는 람다 곱하기 dl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하 막대에 의한 전기장을 했는데요. 선 전하 밀도, 길이 전하라는 얘기죠. 선 전하 밀도 람다가 균일하고 전체 길이는 L이고 전체 전하량은 Q죠. 그럼 Q는 어떻게 됐어요? 람다 L 돼야겠죠. 자, 막대의 한쪽 긴 축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점 P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또 시험에 잘 나오네요. 잘 보시면 전체 길이가 L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량이 Q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 끝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점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선을 잘라서 점을 만들려면 정말로 선을 잘라야겠죠. 매우 작은 점으로 선으로 다 잘라줍니다. 하나의 이 길이를 dx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dx 안에 들어있는 dq를 알아야겠죠. dq는 길이 곱하기 전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곱하기 dl 또는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dx나 dl이나 같은 거니까요. 그죠? 네. 자, 그럼 dx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P점에서의 전기장 dE를 먼저 구합니다. dq가 만드는 dE를 구해요. dE. dq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 제곱분의 x제곱분의 dq잖아요. dq. 이걸 람다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dE를 적분하면 전체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기장은 인테그랄 dE 해주면 됩니다. 인테그랄 x제곱분의 람다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람다는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와도 되고 또 람다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람다는 길이분에 들어있는 전하량 Q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L분의 Q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X제곱분의 2를 적분하면 X의 X분의 1이 되죠. X분의 1. 그죠? 네. 맞죠? X분의 1. 그런데 X의 범위는 A에서부터 A 더하기 L까지겠죠. 이 Q가 있는 범위잖아요. Q가. 전하가 퍼져 있는 범위.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예요. 2는 L분의 Q. 여기 K가 있어야겠죠. 미안합니다. 목이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K가 있어야 되고 L분의 Q. 여기 이제 본래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해줘야 X제곱분의 1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L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앞에도 잘 정리가 교재에 돼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책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점 P가 막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P라는 얘기는 요게 매우 멀리 저쪽으로, 그죠? 그럼 매우 먼 곳에서 이 막대를 보게 되면 이 P가 예를 들어서 A가 L보다 매우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그죠? 엄청 큰 거죠. 그러면 멀리에서 이 막대를 보면 그냥 점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AL 더하기 A제곱 L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KQ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L분의 L로 나눠줄까요? 예. 요거 이거에 비해서 이게 매우 작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어. 이렇게 없는 거죠. 예. A하고 A 더하기 L인데 L이 매우 작으니까 그냥 A 곱하기 A 해주는 근사적으로 그죠? 예. 여기 L이 없는 거죠. 예. 이건 이거에 비해서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분의 KQ로 근사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죠. 그럼 점전화처럼 A 제곱분의 KQ가 된다는 얘기죠. 점전화처럼. 그렇죠? 예. Q로부터 거리 A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전기장 구하는 형태로 같아진다. 자, 5번 예제 보겠습니다. 균이랑 고리 전하에 의한 전기장.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고리가 있는데 고리의 중심으로부터 수직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 P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리도 매우 작은 선으로 이렇게 다 잘라줘야겠죠. 그 작은 부분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dq인 거예요. 그럼 dq도 그냥 dq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dq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요거 반대편에 또 뭐 똑같은 게 또 있죠. 여기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반대편에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보면 1번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1번 전하로부터 나가는 방향이죠. 이게 이제 양전하라면. 예. 그래서 여기 이런 DE1이 만들어지고 2번 상대편에 있는 2번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 DE2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 방향을 X축이라고 두자면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 성분에서 Y축 성분이라고 하자면 여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성분은 수직한 성분은 소거가 됩니다. 요거죠, 요거. 소거가 돼서 그럼 남는 건 뭐예요? X 성분만 남게 되겠죠. X 성분만. 그렇죠? 요 성분만. 각각의 X 성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으니까 이 크기하고 이 크기는 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 이제 D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수직 성분은 상쇄돼서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세타라고 둔 거죠. 여기도 그럼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만 살아있는 겁니다. DEX만. DE 수직은 요거 이렇게 가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DEX만 남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겠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줬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여기 이제 A, X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R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돼서 R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X 제곱으로 써준 거죠. 어디에? 여기. 여기에. 자, 그래서 dx를 구한 겁니다. dx는 r 제곱분의 kq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요거의 세제곱 그죠? 2분의 3승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d의 x 성분을 구한 다음에 요건 이제 dq만에 의한 전기장이죠. 근데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야 되잖아요. 각각에 있는 것들 다 DQ 여기 각각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려서
전체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구해줘야겠죠.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EX는 이게 D죠. DX를 적분해줍니다. 적분 구간은 DQ인데 DQ 적분해봐야 전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거 A하고 X 이건 다 상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다 빠져나오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Q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매우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적분이라고 해서 뭐 적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이제 코사인 성분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이해를 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역시 이제 A가 X보다 아주 크다면 고리가 있는데 고리로부터 매우 먼 곳에서 이 전하를 바라보면 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근사적으로 X가 매우 작은, A가 매우 큰 값이 된다면 근사적으로 또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A 세제곱분의, 이거는 A 세제곱분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거리의 세제곱분의 KQ,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X는 이제 A가 주어져 있는 거고, X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X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멀리 갈수록 전기장이 X에 의해서 전기장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죠? 좀 이상하네요. 예. 그게 아니라 A가 큰 거죠. A가.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이게 한없이 멀리 가는 건 X가 A보다 아주 큰 거고, 여기 문제에서는 A가 매우 큰 경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죠? 매우 멀리, 이게 A죠. A. 반지름이 아주 커지고, 이 X는 매우 작은 거니까 이 원의 중심 근처에서의 전기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죠? 중심에서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위쪽에도 전하가 있고 아래쪽에도 전하가 있는데, 위쪽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런 방향일 테고, 아래쪽 위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아래쪽 방향일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완전 상쇄되니까 X가 0일 때는 그냥 0이에요. 예. X가 값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값이 있어야. 그런데 반지름이 매우 크다면 A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X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력선으로 가보도록 하죠. 전기력선에서는 전기력선이 뭐냐, 요걸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우리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들 많았습니다.